제 의견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림책이 그 학생의 글인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글을 쓰지 않았잖아요. 한 문장씩만 장면. 그러니까 한 문장만 썼잖아요. 그리고 그 장강명 작가가 먼저 온 미래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먼저 온 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바둑계에 미친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취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문학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취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이제 쓴 책인데요.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장강명 작가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문학 작품이 나오고 그게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이 날이 뭐 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리고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걸 뭐 막을 방법도 없을 것 같다. 만약 재미가 있다면. 근데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가잖아요, 장강명 작가가. 글을 쓰다가 막히는데 인공지능을 쓰고 싶다는 건 글을 쓰다가 막힐 때 그 부분을 뚫어주는 도구로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지점에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건데요. 장강명 작가가 제 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재미있는 걸 왜 인공지능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자기 그거 하려고 소설 쓰는 건데 자긴 그걸 하려고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소설 쓰는데 그걸 왜 인공지능한테 시키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라기보단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이제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철학과 석사 논문,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데, 물론 철학과 논문은 아직은 인공지능이 써주진 못하더라고요. 써줬으면 졸업을 좀 빨리 했을 텐데 아직은 못 써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데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정말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마른 세수를 하면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인공지능이 써줄 수 있으면 나는 그걸 인공지능한테 맡길까? 이 지금 어려운 이 난관을? 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이거 하려고 이거 쓰는 건데 이걸 왜 맡겨? 이거 하려고 이 머리 쥐어뜯는 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그 활동의 가장 핵심일 때가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진짜 단순 계산이나 엑셀 만들어주거나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읽기 쓰기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뭔가를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막혀서 맡기고 싶은 그게 제일 사실은 그 행위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읽기와 쓰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어떤 뿅 하고 나오는 결과물을,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프롬프트를 잘 쓴다든지 그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글쓰기와 읽기를 대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뭐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사실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다른 분들께 응용해 보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책 읽고 책에 대해서 다루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어떤 네 자릿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읽어온 책이 이만큼 있고, 그래서 새로운 책을 딱 보면 거의 직관적으로 어떤 책인지가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 제목, 출판사, 추천사, 작가, 이력, 서문, 목차 이 정도 보면, 그리고 뒤에 글 좀 읽어보면 오케이, 이거 어느 장르의 어느 정도 지점에 어떤 글이야, 이게 거의 바로 지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책 고르는 게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데요. 대신 제가 책을 고를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적인 추천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을 조금 권하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추천은 이를테면 우리가 광화문 교보문고를 간다고 해보죠. 저는 교보문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보문고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교보문고를 미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형 서점을 가게 되면
제일 잘 보이는 곳 매대에 쫙 책이 깔려 있는데 거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만한 글씨로 이 도서는 광고 도서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음에 만약에 광화문교보 같은 데 가시면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요만하게 써 있습니다. 그 책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자본 의존적인 노출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온라인 서점도 사실 그렇고요. 배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배너나 그런 오프라인 매대 같은 것에 있어서 완전히 사실 자유롭진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적인 추천이 완전히 자유롭냐 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점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조금 더 권하는 방법은 이를테면 작게는 도서관 사서 추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좀 상 받은 책들, 예를 들어서 한국출판문화상 같은 상 받은 책 보면 리스트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 같은 것 이제 수상작들 보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책을 많이 보고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은 책이다라고 정의 내리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들 많습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은 책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뭐 세종도서 선정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아니면은 도시마다 그런 거 하기도 합니다. 한 책 읽기 이런 거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성북구 한 책 읽기 해서 뭐 한 책 선정 이런 거 하고 인천은 올해 아마 뭐 삼색 삼책 뭐 이런 거 선정했을 겁니다. 제가 그 행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도시마다 그런 걸 좀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선정된 책들 아니면은 뭐 문학이라면 문학상 받은 책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번역상 받은 책들도 좋은 책들 많고요.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 추천을 받은 책들 속에서 어떤 게 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책을 잘 안 읽고 전혀 안 읽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는 좀 그래도 재미있는 책부터 접근하시라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부터 읽는 것도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좀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책들,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진짜 페이지 터너인 소설을 읽거나 그런 책들을 먼저 읽으면서 좀 독서가 익숙해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이면 나 이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좀 더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약간씩 가지치기를 이제 해나가는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이책과 전자책 관련해서는 저도 종이책을 선호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둘 다 쓰임이 조금 저한테는 다르긴 합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감각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위치 감각이나 뭐 무게나 촉감이나 뭐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함께 관여돼서 기억에 좀 더 남기도 좋고 훨씬 더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독서 경험의 풍부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탈색된 상태로 그러니까 같은 디바이스에 같은 편집 디자인으로 내용만 바뀌기 때문에 전자책을 읽고 났을 때 조금 기억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내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읽었는지 뒷부분에서 읽었는지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인덱스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종이책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기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자책의 이점도 있긴 있죠. 전자책 같은 경우에 저도 전자책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전자책에서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자책이 훨씬 더 가볍기도 하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종이책을 조금 더 선호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종이책을 읽는다는 것도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낮은 허들이긴 한데요. 손으로 책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경험이 약간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맨날 다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조금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만화책도 좋아하고 저는 웹툰도 보고 웹소설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아니지. 제 친구 중에 이제 뭐 교사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학급 문고에다가
웹툰 단행본을 많이 갖다 놨었어요. 좋은 웹툰들, 작품성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웹툰들이 있거든요. 그런 웹툰들의 단행본을 가져다 놓고 자유롭게 보도록 이제 놔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물론 이 웹툰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카카오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만 이 웹툰을 단행본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댓글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뭔가를 보고 댓글을 보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의견 그 댓글로 동조하는 방향으로 되기가 너무 쉽죠. 어른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댓글 없이 그 작품 자체로 즐기는 경험,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서 단행본으로 그걸 갖다 놨다. 그리고 사실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그 학급 문고에서 하도 많이 가져다 읽어서 막 나달나달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교실도 가보고 했는데, 웹툰 단행본들 막 겉표지랑 막 다 나달나달 합니다. 애들이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 웹툰 단행본을 가져다 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읽기와 종이책 읽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당연히 어떤 독서에 있어서의 뭐 집중도라든지, 뭐 실제로 집중도도 측정해보면 종이책이 더 높게 나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디바이스, 스크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의 문제,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 읽기를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단행본들을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책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책 읽기랑 연동이 되면 더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번에 영화가 엄청 다들 재밌게 너무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연결이 꽤 유의미하게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도 재미있는데 사실 책이 좀 더 재밌거든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옛날에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 제가 추천사도 썼었는데 책이 진짜 재밌어요.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면 또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연결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또 너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저만의 바람.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의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네.